여러 가지 스케줄 문제로 오늘은 방송을 2부로 못 내요. 일부러 끝낼 수밖에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지금 야당 얘기 잠깐만 하면은 워낙에 지금 올림픽이라든지 남북 회담이라든지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가지고 크게 보도되고 있지는 않은데 홍준표의 독선 비호감 정치에 대한 자유한국당 내의 비판이 지금 장난 아닌 모양이더라고요. 중진 의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뭐 심재철, 이주영, 정가변, 나경원, 유기준, 정우택, 홍문종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을 중진으로 대접 안 해주고 뭐 중진 연석회 이런 거에 전혀 안 불러주고 당 운영에 전혀 우리들 목소리를 안 듣는다 하니까 이제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풍선 같은 거를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저는 그 심리를 알죠. 어느 쪽 편이십니까? 근데 그 심리는 뭐냐면요. 홍준표 체제로 지방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있거나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행동은 못해요. 그러니까 홍준표 체제가 지지율도 안 오르고 그다음에 연일되는 막말 게다가 결정적으로 유여해와의 그 기이한 전쟁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의 창립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요 이상하게 그 여론조사에 되게 약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이 발표한 바른미래당이 제2당이 된다는 그 여론조사 등등이 다 영향을 미쳐서 뭐 한식에 주구나 청명에 주구나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심리일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 저희가 오랫동안 사실 분열하고 갈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해할 수 없게 이런 일들 많았어요. 그룹이 모여서 문대엽 쫓아내려고 막 했던. 그 조건이 뭐냐면 문대엽 체제 하에서 그 뭔가 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여론조사들이 다 그때 기억나시죠? 새누리당이 180석 얻는다. 심지어 200석도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상황일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새로운 걸 잘 만들어 보자가 아니고 생존에 대한 위기의식도 있을 거고 지방선거 전멸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이 사실상 그 지역구에서의 공천하는 주체잖아요. 네. 하다못해 기초의원까지 뭐 상당히 의미 있게 그냥 전멸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거나 그러면 그 중진 7명의 지역을 한번 볼까요? 지역. 심재철 안양. 네. 이주영은 경남인가? 네. 예. 이주영 경남, 네. 정가변 경남. 그다음에 네. 나경원 서울, 유기준 경남, 네. 정우택 충청. 홍문종 의정부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지역 보세요. 경기도 흔들리죠. 경남 흔들리죠. 뭐 서울은 말할 것도 그러네요. 없고. 예, 그런 분들이잖아요. 천추한이겠어요. 홍준표를 당대표로 뽑아놓으면 지지율을 유지할지는 몰라 센 말로. 근데 14%. 확장성이 없어. 그런데 그때 제가 한 자유한국당 의원한테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나머지 후보가 홍준표보다 더 확장성이 없어서 그랬다고. 그러네 김진대. 자 그런데요. 재밌는 뉴스 하나를 좀 얹자면 이재호 씨가 자유한국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늘 푸른 한국당이라고 이거 들어가서 막 요즘에 이제 언론상에 막 인터뷰하는 거 보면 4만여 늘 푸른 한국당 당원이 반대 한 건 없이 합당을 의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자기 혼자 들어간 거지. 그러면 이름 바뀌나요? 푸른 자유당? 푸른 자유한국당 뭐 그렇게 바뀐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어쨌건 간에 이 사람은 이제 사실 이명박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혼자만의 충성처럼 보이는 사람이에요. 네.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해먹을 때도 이재호가 뭘 드셨다는 이야기는 없는 거 보면 이재호는 챙겨주지도 않았어. 자발적으로 이명박에 충성하는 바로 그런 인물인데. 아니 챙긴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MB는? 왕따. 예, 왜냐면 챙긴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뭐 그 사실을 밝힌 사람들이 전부 이명박 최측근이에요. MB에. 그러니까. 김백준 뭐 등등 다. 그러니까 이명박 측근이라고 불렸던 정치적 비중이 높은 인물들 이재호나 이동관 같은 사람들은 쭉정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 누구예요? 그 부속실장이 얘기했잖아요. 특활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분들 쭉 놔두고 무슨 그러니까. 얘기를 하냐고. 그거는 MB가 제일 잘 알고 그거는 MB하고 자신하고 김백준 셋이 한다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명박이 그 성명서 발표할 때 나오라고 한 사람들이 쟤들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들만 나와서 야 나 깨끗하잖아. 그러니까 인증하려고. 씨. 네, 배경으로. 네, 그러니까요. 네. 어쨌건 이분이 뭐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전 대통령도 구속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나라냐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 대통령들이랑 그렇죠. 올라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구속될 사람도 있는데 그런 짓을 한 게 바로 자기들한테 해야 될 질문을 우리한테 하는 거냐고. 그럼 죄 있어도 구속하지 말라는 거냐고 물어야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런 거를 적반하장이라고 하고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이런 속담이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발전이 없는 거고요. 점차 소멸해 가겠죠. 지방선거라든지. 지방선거도 끝나고 이게 정치적 세라는 건 그런 거 있더라고요. 한 번 소멸해 가면 끝없이 작아지고 한 번 커지면은 민주당처럼 눈덩이 걸려가듯이 막 커지는 그 특성이 있잖아요. 기승전결. 네. 지방선거를 통해서 망해가는 건 확인. 그리고 아마 보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총선 전에 상당히 많이 또 재편이 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얻는 그 의혹 중에 하나가 안철수의 자유한국당 입당, 뭐 접수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글쎄요. 제가 한 토론회에 나갔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렇게 두 분이 앉았어요. 근데 앉으면서 자유한국당 패널이 뭐라는지 아세요? 우리 이렇게 나란히 앉는 거 보니까 우리도 합당할 것 같은가? 그러는 거예요. 알고 있구나. 그 흐름이라는 게 뭐. 네. 자, 어쨌건 암울한 미래. 개인적인 얘기인데 지금 여론조사대로만 하면은 김부겸 장관이 대구시장 현 시장 권영진보다 2배가 넘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건 못 뒤집어요. 네. 2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김부겸 장관이 생각을 좀 바꿔서 대구를 만약에 민주당이 접수할 수 있다면 참 그 소멸을 빨리 앞당길 수 있는데 말이에요. 김부겸 장관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치에 어떤 굉장히 무거운 짐이 걸려 있는 참 묘한 상황이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요. 지방선거를 기호 1번으로 치르냐, 기호 2번으로 치르냐. 이게 대수로울까요? 방송은 오늘 박찬우 의원 이 사람이 지금 또 예, 의석 하나 줄었죠? 의원직, 예, 상실했죠. 1번으로 치르는 건 대구 쪽에서는 유리한가요? 유리하죠. 관성 때문에? 네, 일단은. 1번은 일단 유리해요. 안정감 같은 게 있는 거군요. 네, 그 1번이시네. 예. 평생 나는 무조건 누구 당이든 1번만 찍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정파와 상관없이 1번 여당을 여당. 밀어야 돼. 이런 분이 있으세요. 와, 놀라운 게 제가 텔레그램에 보면은 문모닝이라는 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한 기사가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문재인 그 키워드 보고 계속 올리는 방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사 중에 있어요. 대구에서 그 대구 쪽 지방신문의 칼럼에 보면은 문재인 정부 언제까지 대구 홀대한 건가 이런 걸 막 써요. 그런 적이 언제 있었다고. 근데 왜 김부겸 장관이 대선할 때 그 대구에 가서 연설하는 장면 되게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네. 대구 사람 입장에서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그런 것들이 먹히는 것이라 그러면 저는 그 장관 자리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아니 그거보다 그 국회의원 지역구가 우리 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다. 이게 더 문제인 거예요. 한석 잃더라도 난 대구선 가져오는 게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그 김부겸 장관뿐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 현역 의원들이 빠져나가는 분위기니까. 근데 그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우리가 분석을 해봤는데 대략 한 10석 정도가 재보궐선거 이루어진다면 그중에 민주당 쪽 자리는 민주당이 가져올 분위기고요. 네. 근데 김부겸 같은 경우는 좀 예외일 텐데 네. 나머지는 다 거의 대부분 다른 정당의 자리예요. 그중에서 반타작만 해도 오히려 의석이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딱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방선거를 1번으로 치르냐 2번으로 치르냐 이고 그 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 국회의장의 그렇구나. 국회의장의 경우는 뭐 지방선거 이후에 선출해야죠. 선거가 있는데 뭐.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야기였고요. 자, 지금 바른미래당 이야기하겠습니다. 13일 날 바른미래당이 정식 출범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해요. 관심이 없어. 네. 공동대표에 유승민, 박주선 이렇게 맡았는데. 그리고 원내대표가 김동철을. 네, 그러니까요.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그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토론 끝에 그 노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념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에 안 넣는 걸로. 이분은 그런 건 되게 좋아해요. 안철수 씨가 원래 그랬잖아요. 민주당. 애매모 뿌옇게. 최근에 제가 방송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념이 중요하구나. 이념이라고 하니까 막 이념 싸움 이런 게 아니고 가치관 노선인데 이게 정말로 일반적인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할 거냐, 가진 자를 위해 정치할 거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고 노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 안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민주당 당원에도 진보라는 말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데 당원의 진보라는 말을 넣고 안 넣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광주 민주항쟁 당원에 넣는 문제로 안철수 대표가 그때 반대해가지고 물이 빚었잖아요. 광주 민주항쟁 정신을 계승한다. 그러면 그게 보수겠습니까? 아 정말. 이게 이제 지금 굉장히 급하고 자신을 안 돌아본다는 뜻인데요. 사실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정당이 아니죠.
정당은 이념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뺏기 위하여 만드는 게 정당이에요. 그런데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면 그건 이제 이념적 정체성이 없으니까 정당이라고 보기 힘들어서 저는 이제 제가 평가하기를 정거장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요. 네. 사실은 정치는 이념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 자본주의 이런 건 이념이 아니고 네. 누구를 위해서 정치를 할 거냐에 대한 그쵸. 정확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그쵸. 거죠. 자유한국당은요. 자기들이 흑수저당을 지향하겠다 하잖아요. 그렇게 사기를 쳐요 또. 아유 그래놓고 에이씨. 뭐 소방관 증원도 반대하고 안전공무원 다 반대하고 네. 그거에 또 속으시면 이제 좀 그만 속으세요 어머니. 그러니까 홍준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듣고 센 말이 안 나왔네 하고 지금 팟캐스트를 끌 시점에서 다시 등장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런데 안철수는 애초에 이제 중도파, 중재파들로부터도 당대표 내려놓고 바른정당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중재를 다 거절하고 계속 일관되게 합당이 되면 나는 당대표 내려놓겠다 해서 지금 내려간 상황이에요. 네. 안철수는 이제 대표라고 부르면 안 돼요. 네. 지금 이 순간에는 전 대표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안철수는 앞으로 뭐 할 거냐. 서울시장?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철수라고 하는 캐릭터가 제가 몇 달 전에 예상했던 부분인데 서울시장 쪽으로 분위기를 언론들은 띄우지만 네. 안철수는 뭐라고 일관되게 답을 해왔냐면요. 당이 맡기는 소임은 다 할 거다 이렇게 정말 정치인스러운 오딩이잖아요. 자기가 당대표일 때. 그럼 국회 입성하려고 할까요? 가능성이 높은 쪽을 선택할 텐데 아마 이건 여론조사의 추이나 흐름을 굉장히 중요시 볼 거라고 보는데 사실 서울시장은 가능성이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한 군데밖에 없다라고 봐요. 자기 당 사람인 최명길 의원이 송파. 우선 이런 송파 정도는 보수 쪽 개념으로서는 분위기는 뭐 서울시장 나가네 만에 엄청 띄우겠지만 결국에 가능성 없는 것보다 안철수 입장에서 지금 가장 갖고 싶은 무기는 저는 원내라고 보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그럼요. 네, 네. 원내인 것과 원외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고요. 국회 주변에는 국회는 국회의원인 것과 아닌 것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송파울도 안 나갈 수 있는데 이런 사전 정기 작업에서 서울시장 나갈 것처럼 자기의 규모를 키워놓으면 일개 거기는 지역구잖아요. 그런 면에서 뭔가 다른 이유를 들어서 유턴할 가능성도 있다. 네, 근데 그 그것도 가능성- 여론조사가 너무 안 나오면 본인 스스로는 철수한다. 철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단은 6월 지방선거에서 주요 포스트 서울시나 경기도는 바른미래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선거연대를 할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송파도 선거연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가 양당이 다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거연대를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6월 지방선거 이후에 헤쳐모여야 한다. 이런 흐름으로 보입니다. 목표가.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 때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하고 송파 출마하고 안 하고는 사실 큰 틀에서 보면 별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 올라가 있는 거 아시죠?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하자. 저는 뭐 100% 동의해요. 그런 거. 100% 동의요? 예, 왜냐하면 저는 잠깐만요. 섣불리 대답하시면 안 되는 게 예.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이나 뭐 진보정당 쪽에. 그러니까 그 7,530원으로 시급을 정해라. 이 말에 진위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 전제는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흔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바뀔 가능성은 일도 없지만 네. 국민들이 오죽하면 그렇게 청원을 나오겠어요. 올리겠어요. 정말 국민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국회가요. 국회가 그러면 안 돼요. 민주당이 포함되니까. 근데 민주당은 나름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들어라 야당들아 이렇게 해야죠. 이런 마인드는 어떠세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너무 빠른 여당화, 전투력 좀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거 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비급한 변명입니다. 아니 저는 솔로몬의 예. 지혜입니다. 신기한 게 개개인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 훌륭하세요. 근데 집단화되면 마치 우리 같은 남자들이 이주영 실장님이 너무 잘하는 이야기일 텐데 예비군복을 입으면 뭔가 달라지는 거랑 좀 비슷한 게 있어요. 300분의 1, n분의 1이 주는 안온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청취자분들이나 여당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분들 입장에선 좀 더 이렇게 가열차게 싸워주면 좋겠는데 언론상에 드러난 사람은 별로 없다는 느낌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최민희를 제외한 모든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신데
모든 국회의원들 너무 좀 잘 싸워주는 게 아니냐. 최민희는 뭐 정편 케이블 채널 나가서 너무 잘 싸운다 뭐 이렇게 칭찬이 쏟아져가지고 드린 말씀이었어요. 군계 일학? 저 적폐의 표적이에요. 저요 민영삼도 민영사상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고영주도 저 고발했고요 검찰에. 그리고 뭐 이미 뭐 알고 있는 건도 있고 그래서 정말 고단한 적폐의 표적입니다. 이러시면서 이제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최민희가 지금 사선인가 현역인가 이런 날이 분명히 온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존재감 없는 분들보다 저도 깜짝 놀란 게 최근에 그 여당 국회의원 중에 핵발전소 문제를 탈원전 부분을 원상 복구해라 이렇게 하신 분들이 문제는 그 내용은 충격적인 걸 떠나서 저런 분도 있었구나라고 또 처음 듣는 국회의원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중에 존재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정도. 그래서 네. 대표,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 최고위원 그리고 대변인 하려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성장하는 한 발판이 되니까. 알겠습니다.